악한 민족 반역이 무리인 남선 괴뢰들이 책동은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네, 북한이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고 나섰지만 과연 김정은 시대가 안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급격한 붕괴로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시대가 앞으로 안착해서 오래 갈지 아니면 당장 내일에도 붕괴될지 우리 이사장님은 어느 쪽에 무게 주십니까? 그거는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김정은 체제 공고화의 과정이냐, 예. 새로운 불안과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과정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후자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불안정성이 깊어지는 과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공고화돼서 상당 기간 김정은 체제가 갈 것이라는 시각은 틀렸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예.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그 사실을 예.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큰 구조적인 입장에서 북한 체제를 본다면은 예. 북한 체제의 안정성은 어디서 오냐면 북한이 결국은 개혁 개방으로 자기들의 체제 운영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럼 북한 체제가 안정될 예.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핵을 개발하는 체제 가지고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봐야 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장성택 이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장성택 씨가 상대적으로는 예. 북한의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한국이나 중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서방 쪽에서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인물로 꼽았다. 그렇죠. 그 가능성이 비교적 있고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북한에 등소평과 같은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니냐 하는 기대가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면은 구조적으로 볼 적에 북한이 개혁 개방 못하고는 중장기적인 안정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빠른 속도로 아마 막다른 골목으로 더 빨리 가는 지금 전개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은 중국식 개혁 개방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조선식, 북한식 개혁 개방, 자립 경제를 통해서 갈 수 있다. 충분히. 그 마식령 스키장도 사실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감에 넘쳐 있는데 그거는 틀렸어요?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예. 국가의 개혁 개방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예. 하나는 개혁 개방 사상이 등장해야 됩니다. 기존의 사상과 다른 기존의 사상이 잘못됐다. 기존의 국가 운영의 기본 철학이 잘못됐고 예. 이제 새로운 국가 운영의 기본 철학이 등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상 논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문화혁명의 모택동 노선 가지고 이제 중국을 더 이상 끌어갈 수 없지 않느냐 예. 하는 예를 들어 실용주의 노선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사상 논쟁의 기간이 필요한데 예. 북한은 수령 절대주의일 뿐만이 아니라 유일 사상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것도 세습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새로운 사상, 개혁개방 사상이 등장할 수도 없고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구체화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개방은 한 사람이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개혁개방의 사상이 등장해야 되고 개혁개방을 해낼 수 있는 추진 세력이 등장해야 되는데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와 유일 사상 체제 가지고는 예. 또 그것이 세습되는 상황에서 자기 부모나 자기 할아버지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개혁 개방이 되는 건 마식령을 아닙니다. 하든 뭐 저 유원지 건설, 물놀이장 건설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요. 그 불확실성 커지다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 터지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구태타입니까? 아니면 글쎄 이렇게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 결국은 예. 북한 지금 김씨 지배 체제의 지배 체제 자체 이제 체제의 예를 들어 해체 내지는 이제 붕괴 형태로 나타나겠고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대체 세력이 쉽게 등장해서 다시 안정화한다면 예. 또 이 체제가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면은 예. 그다음에 등장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정부의 실패로 연결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붕괴로 연결이 되면 결국 무정부 안놈이 상태가 혼란 되겠죠. 상태. 예.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몇 가지 아주 그 중요한 내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컨대 중앙 정부가 붕괴되면은 예. 화폐라는 것이 의미를 잃습니다.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중앙 질서가 무너지면 그다음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나서서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과 군인들이 그렇죠. 약탈자로 이 폭도화될 수가 예. 있습니다. 사재기 일어나고 폭도화되고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평양 이외 딴 지역은 대부분 배급 체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암시장이나 이제 동네 시장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부분적이지만 약탈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난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탈북자들이 막 대거 나타날 수 있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예. 준비했다가 우리가 식량과 약품을 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그걸로 지금 인도적인 구호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그 사회의 안정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 안보와 사회 안정화, 질서 회복과 예를 들어 민생 대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예. 그렇게 될 적에 예를 들어 중국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중국이 이제 난민이 국경을 넘어선다고 예.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 그것이 중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설득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중국으로 가는 난민을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될 것이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실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할 때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동안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북한의 급변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때 급변 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 급변 사태가 왔다고 해서 통일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국이 부분적으로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한번 개입하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분단으로 갈 수도 있고 북한의 친중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큰 위협이고 우리로서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처하고 빨리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정부가 해야 되고 국민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큰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지금으로부터 몇 년 내에 그런 사태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무정부 상태가 오고 난민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간적 여유는 얼마나? 글쎄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해외 전문가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한 거 앞으로 20년 전에 한반도는 통일이 될 것이다라든가 하는 예상들이 예. 많이 나오는데 10년도 안 남았네요. 그게 그렇죠. 맞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안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5년 짧게는? 한 5년 안에 북한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가 예.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시작이 되면서부터 10년 내지 15년 안에 통일 과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완성하는 것을 통일의 시작으로부터 10년 내지 15년 안에 완성시키는 것이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나 국민이 준비하고 추진해야 될 예. 저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어젠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내에 김정은 통치의 그 북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죠. 10년, 15년 안에 통일로 갈 것이다. 그 변화를 통일로 이끄는 노력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 준비해야 예. 돼요. 그러니까 그 5년 안에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손 놓고 봐서 되지 그럼 않습니다. 실제로는 5년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거네요. 아마 그거보다 빨리 올는지도 모릅니다. 더 빨리.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무슨 뭐 북한에 이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요번에 누가 등장하느냐, 예. 혹은 또 요번에 무슨 이 사람이 권력을 잃었느냐 안 잃었느냐 최경애가 뭐 2인자냐 아니냐. 그런 거가 논의할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 실패, 김과 지배 체제의 실패가 정부 실패로 예. 가고 그것이 무정부 상태로 갔을 때 이걸 통일로 이끌려면은 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될 지금 때다. 할 때지 지금 무슨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선 흥미 있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보고 예.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박근혜 정부 이제 1년 지나고 4년 남았는데 이 4년 안에 그런 북한에서의 변화의 시작이 나타날 충분히 수도 저는 있고. 가능하다고 대비해야 되는 생각하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도 구하고 예. 또 외국 나라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려면.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사전 상의와 사전 양해도 하면서 그러나 이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통일로 이끌겠다고 하는 우리 예.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북한은 변화가 오는데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아니하면은 예. 미국이나 중국은 북한의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통일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게 바로 중국이 내세우는 친중 정권이 또 생겨서 분단이 영원히 고착화되는 거.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런데 예. 북한에 중국이 개입을 해서 친중 정권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할. 예. 그러나 그거를 실현시키는 데는 우리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는다는 걸 설득하고 또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 더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예.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그 사람들한테 주고 예. 그런다면은 제가 볼 때 중국의 북한 개입에 대해서 중국은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아니하면은 중국은 북한 개입을 제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기 부르는 의지와 준비가 부족해서 결과될 수 있는 잘못된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한다든가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예.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깥에 외국 전문가들이 보면은 통일이 너희들한테 정말 좋은 축복의 기회다 말이야. 통일을 통해서 남북 경제가 다시 우길승천할 것이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대단히 이건 기회고 축복이라고 보는데 한국 안에서는 통일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통일 비용이라는 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통일 비용이 아니라 사실은 통일 투자입니다. 대부분이 통일 투자. 비용이 아닌 투자다. 그렇죠. 처음에 구호용 식량이나 의약품은 큰 경제적 비용이 예. 안 듭니다. 중요한 건 북한 경제를 일으켜서 남한 경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걸 통일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게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통일 투자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혹은 전 세계에 돈이 모자라서 경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예.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예. 어려운 게 아니라 소비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하나 되기 시작하면은 투자와 소비의 수요가 한꺼번에 늘어나기 예. 때문에 남북 경제가 크게 우길승천할 것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한국만이 소극적이다 혹은 부정적이거나 부담으로 본다 이렇게 바깥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통일의 시대가 짧게는 5년 또는 4년 안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냥 원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비가 너무 약하다라는 뜻입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는 조금 통일이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앞서가는 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점은 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 그거보다 더 좀 앞서가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건 여의도입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 지금 통일의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자고 하는 정치 지도자의 목소리가 전혀 예.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세요. 과거에 대한 싸움이지 지금 북한에서 저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민족의 삶에 역사에 어떤 의미를 예. 가지느냐에 대한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동시에 일반 국민들도 과거는 90년대만 해도요. 국민의 80%가 통일해야 된다고 그랬고 예. 60%는 부담이 돼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론조사하면요. 25%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45% 정도는 부담이 안 되면 해도 좋다 그러고 30%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는요. 우리만 보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나 중국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어려워질 적에 이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 할 때 예를 들어 남한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면 중국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고 중국이 들어가는 걸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한국이 통일 싫어하는데 그러면 우리라도 가서 맞습니다. 북한 치안을 잡고. 치안을 유지하고 민생 문제를 뭔가 풀고 그다음 친중 정권을 세우자고 하는 건 명분도 있고
당연히 북한의 한 부분에서 그걸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미래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영원히 한반도는 허리가 잘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한반도가 새로운 분단으로 갈 뿐만 아니라 38선은 이제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됩니다. 휴전선이 아닌 국경선. 국경선이 되는 거죠. 그럼 동해에 중국 배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무장합니다. 집단적 자위권 또. 그렇죠. 그럼 동북아가 새로운 냉전 시대로 갑니다. 그러면 다시 갈등하고 대립하는 냉전 시대가 되면 섬이 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선진화를 위한 노력, 경제 발전을 하는 노력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물거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 3년 분단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3년 분단 국가가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3년 분단 국가가 된 대한민국은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갈 거 아니냐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89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구한말 시대 그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돌변한 우리가 1894년 청일전쟁 전까지는 우린 중국의 변방 속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걸 계기로 해서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해서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뤄서 세계 1등 국가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냉전 시대, 그다음에 3년 분단 국가, 그러면 다시 중국의 변방으로 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새로운 역사가 반복된다면은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는 그것이 지금 그렇게 중요한 역사적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요한 시기군요. 그 내용을 이번에 뭐 한 11월 달에 나온 책이라고 하셨는데 이 책에 좀 담았군요. 그 선진 통일 전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고 통일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기승천하고 그다음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쓴 책이 되겠습니다. 책 나온 시점이 기가 막히네요. 좀 다시 이제 얘기를 좀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박 이사장님께서는 4년 내, 5년 내에 북한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셨는데. 그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는 빨리 온다. 생각보다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얘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독일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사석에서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한테 꼭 전하고 첫째, 통일은 반드시 온다. 독일이 통일했듯이. 2번째, 통일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빨리 온다. 생각보다 빨리 온다. 3번째, 통일에 대한 준비는 많이 미리 할수록 좋다. 이 3가지를 충고하고 왔습니다. 나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하면서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를 좀 원점으로 들었는데 그렇게 빠르면 4년 안에, 5년 안에 또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시대에 북한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이 된다면 저 김정은이요.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안정화를 위해서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할 거라면 그게 도발로나도 나타날 수도 있고 핵실험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동요되는 북한 내부 사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무너지는 거를 막기 위한 안간힘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또 걱정해야 돼요. 북한의 도발.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이냐 안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요. 100%. 왜냐하면 북한은 도발할 적에 남한이 자기들한테 잘해줘서 도발 안 하고 잘못하면 도발하는 게 아니라 퍼주게 한다고 도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북한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요구에 의해서 도발도 하고 대화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퍼주면은 안 하고 퍼주면은 도발 안 하고 또 안 퍼주면 도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지금 대대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남한에 있는 국방과 주한 미군과 강력한 우리 국방력과 안보 의식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고 도발도 자기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발은 반드시 있으리라는 걸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한테 도발 안 할 걸 기대하고 있다가 도발해서 이거 큰일이다.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도발을 전제해서 만반의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고 도발만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내부에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북한을 안정화시키고 북한 동포들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풀어줄 것이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준비까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등치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 내지 5년 안에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 또 하나, 북한은 반드시 도발한다. 그럼 그 두 개를 등치시키면요. 박근혜 정부 안에 북한은 반드시 도발한다. 도발은요. 이런 결론에 아니, 도발은 벌써 우리가 도발했고 천안함, 또 뭐 영탄 뭐 뭐 얼마든지 많이 있었고 있으니까. 또 3차 핵실험 다음에 4차 핵실험도 있을 수 있고 미사일을 하나 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형태의 도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는 박근혜 정부든 뭐 누구든? 어떤 예. 정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박근혜 정부라서 더 도발하고 예. 옛날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도발 안 하고 그렇지. 그때 다 도발했습니다. 그때도 예. 다 도발하고 그때도 핵실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는 도발해서 확실히 억제를 하는 것만 중요하고 도발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 생각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때 그걸 통일로 이끌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은 예. 통일의 길을 놓친다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중요한 과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북한이 급격히 붕괴되는 상황을 우리가 대비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전에 북한이 급변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연착륙 방식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유도해서 통일로 가는 방식. 그러려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든 아니면 물밑 접촉을 통해서 김정은이를 점점 개혁개방식으로 유도하는 방식. 그 방식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지요. 실현 불가능합니다, 아주 좋지요. 북한의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고 그걸 김정은이가 하든지 아니면 딴 세력이 등장해서 하든지 하면 우리는 대환영이지요. 그러면 아마 나는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해도 북한의 개혁 개방 돕자고 내가 아마 운동할런지 모릅니다. 한국 국민의 99%는 그걸 지향합니다. 예. 근데 북한은 개혁 개방을 못 합니다. 김정은은 이제 못한다. 김정은이 아니라 그건 누가 개혁 개방 못 한다고 그랬냐? 나는 개혁 개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북한의 도와줘도 못합니까?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성격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황장엽 대로, 예.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황장엽 선생이 개혁 개방을 하면은 북한한테 일 없지만은 수령 절대주의 때문에 유일 독재 사상 때문에 개혁 개방을 못 한다. 그것도 누가 개혁 개방 못 한다고 그랬냐면 김정남 씨가 그랬어요. 김정남 씨가 이복형. 그렇죠. 예. 이 일본의 기자하고 이 인터뷰하면서 개혁 개방하면 북한은 인민은 행복해진다. 그러나 권력은 위험해진다. 그래서 못할 것이다. 제가 중국의 공산당 학계에서 연구한 논문을 하나 보니까 북한의 개혁 개방이 왜 못하느냐에 대해서 논문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시간이 없어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면 좋으나 지금 수령 절대주의 이 원칙 하에서는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 결국은 끊임없이 도발하고 잠정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특히 이번에 장성택 숙청을 통해서 그 개방의 가능성이 요만큼 있었던 것 자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그게 바람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체제 특성상 필연적으로 그 필연적으로 과정을 갈 그렇게 것이다. 간다면은 예.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준비가 급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저는 급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서 지금 더듬거리고 있다. 이것이 지금 문제고 국민들도 지금 다시 각오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정치 지도자를 앞장서서 통일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려워질 적에 통일로 이끌려면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혹은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통일 외교가 필요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통일 외교가 약했습니다. 통일 외교가 뭡니까? 통일 외교는 우리가 통일하겠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통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당신들 나라한테도 이롭다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나 한국의 학자들은 미국, 중국 가서 전문가들과 만나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 한국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지 통일하겠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요. 이 사람들은 속으로 그건 한국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서 와서 묻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들 의지만 있으면 통일하는 그렇죠. 건데 그 의지를 보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중국의 칭화대학의 모 교수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반대해서 통일 못한다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중국이 언제 반대했느냐? 너희들이 통일할 실력을 갖춰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지를 갖춰라. 실력을 그렇죠. 갖춰라. 실력과 의지를 갖춰라. 너희들의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나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동안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주체의식과
자기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보고 말이죠. 미국과 중국이 어디서 만나서 무슨 얘기하나 그런 것만 들으려고 그랬고 예. 북한에 누가 권력이 약해지고 누가 등장하느냐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의 개혁해방을 가느냐 예. 못 가면 결국은 이것은 붕괴의 길로 가는데 시간의 문제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지 예. 누가 권력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중요한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닌데 예. 흥미 본위로 사건 본위로 남의 동네 일하듯이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북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연착륙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꿈꿨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꿈꾸는 거는 낭만주의자들의 꿈이고 낭만주의자들의 아니. 환상이다.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지난 20년간만 보세요. 20년만 보세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유화 정책도 써봤어요. 10년간에 한 8조 정도 우리가 북한에 지원도 했습니다. 우리 유화 정책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류 협력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북한은 자기들의 체제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유화 정책 한다고 노선을 바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단순히 압박한다고 노선을 바꿔지는 체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내부 논리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 내부 논리로 갈 것입니다. 결국은 북한은 내부 모순으로 붕괴할 것입니다. 붕괴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잘 유도해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전체주의, 수령 절대주의의 기본적 특징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요. 그 길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붕괴될 수밖에 없는 체제. 내부 개혁을 아니면 붕괴입니다. 근데 내부 개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가는 거를 우리가 준비해야지.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북한 당국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게 있습니다.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 동포에 대한 우리의 정책입니다. 북한 동포라면 북한 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뭐 탈북자 이런 분들도 포함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적에 무정부 상태로 갈 적에 안에서 일부 학살이 일어나고 정말 폭도들이 등장하고 이럴 때 이걸 통일로 이끌려면은 결국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과 식량을 갖고 쌀과 식량, 의약품을 다 들고 들어가고 북한의 질서를 우리가 잡으려면 치안도 들어가야 되네. 군대도 그렇죠. 군인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동포들이 야 남한에서 정말 우리를 해방하러 오는구나.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구나라고 의식하게끔 평소에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느냐. 북한 동포 군인들이 야 결국 우리가 잘못된 체제 속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남한 동포들과 하나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그분들이 생각하게끔 하도록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준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리전도 해야 되고 정보전도 해야 됩니다. 북한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 걸 다 안 하겠다 말이지. 요즘 뭐 심리전을 뭐 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이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통일 과정이 스무스하고 우리가 통일이. 근데 북한에서 말이죠. 남한에서 도와주러 왔는데 일부 거부한다. 일부라도. 군대 일부라도 그걸 저항하고 게릴라전 한다. 그러면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북한 동포들을 우리 통일 과정에 우리가 크게 포용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 와 있는 2만 6천 명의 탈북자들 또 50만의 우리 제중 동포들, 조선족 동포들이 남한에서 우리 동포들한테 무엇을 느끼고 북한 동포들한테 그걸 전달하느냐. 지금도 여기서 돈 벌어서 북한에 보내잖아요. 통화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뭐 김정은 뭐 옆에 리설주가 있네 없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급변 사태 통일을 대비해야 되는 진짜 당면한 현안으로 눈앞에 보이는 4, 5년 내에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대도 준비를 그렇게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대선 1년 지난 이 시점에도 여야 대통령과 국회 계속 싸우고 또 안녕들 하십니까도 등장하고 또 그러니까요. 미사도 등장하고. 맞습니다. 외국에서 보면요. 정신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면 외국의 전문가들이 국제회의하면요. 너희들 통일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너희 민족이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부럽다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는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통일 못할 것 같다. 하는 거 봐서 저러고. 지금 봐라. 여의도 봐라 말이야. 너희들이 통일하겠는가? 국민들도 젊은이들도 통일에서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통일 과정에 들어가면요.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일거에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담으로 느끼고 도리어 소극적입니다. 이걸 다 보고 있어요. 20대가 아마 반대 비율이 제일 높을걸요?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도 나와야 되고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의도가 그 일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가 전략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전도 없습니다. 국가 경영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와도 살릴 수 없다. 이걸 살리지 못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고 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통일에 유리하게 가기 때문에 나는 우리가 반드시 해내리라고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려면 지도자도 마음을 한번 일신하고 그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여야 대통령은 대표 다. 박근혜 혼자만 대한민국 정치를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 지도자 또 여야 지도를 뽑는 국민들 각계각층의 한국의 지식인들 언론인들 모두가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의 일단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의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도 책임이 있고 지식인들도 책임이 있고 국민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을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일신해서 예. 마음을 일신해서 새롭게 나가야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선 1년을 하루 앞둔 오늘 그리고 그렇습니까? 김정일 2주기가 하루 지난 오늘 우리 박 이사장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고맙습니다. 통일을 대비해라. 그렇습니다. 멀지도 않다. 4, 5년 내에 올 수도 있다. 통일 대비하고 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도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곧 통일의 기회가 올 적에 그것에 대해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통일이 실패할 수 있고 준비한 것을 예. 북한 동포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우리 동포들도 우리 남한의 국민들도 각오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의 미국이나 중국 지도자들한테 우리의 각오와 예. 의지와 준비를 알리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요. 또 더 깊은 얘기, 또 더 긴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